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올라갈 영상은 어제 이제 2주 2일차 수업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양이 많아서 제가 나눠서 이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열부터 객체까지는 어제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정확히는 이제 일부에 이제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이제 포인터부터 쭉 여기 인덱스 이제 배열 첨자라고 하는 여기까지 의미까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복습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포인터가 뭐냐? 포인터가 뭔지는 진짜 하루 종일 떠들 수도 있는데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고 이 포인터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용어들을 또 이제 각각 파헤치다 보면 또 굉장히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말 포인터가 뭔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터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포인터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포인터는 그게 끝이니까. 그 뒤에 이제 뭐 나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섞어서 이제 포인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포인터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프랙티스는 포인터는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이다. 이게 끝입니다. 네, 그럼 이제 32비트와 62비트 이게 뭘 말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체제를 플랫폼을 말하는 건데요. 32비트 플랫폼, 64비트 플랫폼, 즉 32비트 운영체제가 구동하는 프로그램과 64비트 운영체제가 구동하는 프로그램에서 포인터의 크기가 이 플랫폼들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서 32비트 같은 경우에는 4바이트죠. 이 4바이트라는 거는 운영체 CPU에서 최대 데이터를 4바이트만큼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CPU가 이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가 4바이트이기 때문에 메모리 주소도 최대 4바이트 정수값의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예를 들어서 1바이트마다 이제 주소가 하나씩 할당이 되잖아요. 그럼 1바이트는 정수값으로 1. 근데 이제 42억 바이트는 42억의 이제 정수값을 가지면서 메모리가 이제 주소가 할당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랜덤 접근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주소가 필요한데 이 메모리 주소 역시 해당 메모리 1바이트당 메모리 주소 하나 1바이트당 메모리 주소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메모리 첫 번째 메모리에는 1이라는 주소값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 메모리에는 2라는 주소값이 들어가 있으면서 42억 번째 메모리에는 42억이라는 메모리 주소값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 주소값을 최대 32비트 즉 4바이트까지 메모리 주소를 읽어와서 그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은 데이터를 4바이트씩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 주소값 역시 최대 4바이트로 표현이 가능할 거고 최대 4바이트로 메모리 주소를 표현 가능하다라는 거는 최대 42억 몇 XXX 바이트의 메모리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 메모리에 이제 주소를 개별적으로 붙여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42억 바이트는 정확히 4기가바이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어, 이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이게 32승 이게 32승이 정확히 몇 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24승 이 32승이 42억 9,400만 정도 되거든요. 자, 이걸 계산기로 찍어보면은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바이트입니다. 바이트는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이렇게 단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메가바이트를 보려고 한다면은 42억 바이트에서 나누기 1024를 해주면 되겠죠. 2의 10승인 1024를 해주면 됩니다. 나누기 1024는 즉 419만 바이트 419만 킬로바이트가 42억 바이트 42억 바이트라는 것입니다. 즉 419만 킬로바이트가 42억 아까 땡땡땡땡 바이트였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1024를 나눠주면은 4096 메가바이트입니다. 그리고 4096 메가바이트를 그보다 1024배 더 큰 기가바이트로 나타내려고 한다면은 여기서 나누기
1024를 한 번 더 해주면 되겠죠? 했을 때 정확히 4가 나옵니다. 즉 4GB가 결국에는 42억 바이트인 거고, 이 42억 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 메모리 용량이 4GB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32비트 플랫폼에서 32비트 CPU, 32비트 운영체제가 최대로 이제 한 번에 읽어올 수 있는 데이터의 용량은 32비트 4바이트 크기이고, 이 4바이트 크기이기 때문에 메모리 주소도 4바이트 값으로 할당이 되는데, 4바이트 값으로 할당이 될 때 최대 메모리 주소를 할당할 수 있는 메모리 용량은 4GB입니다. 하지만 지금 뭐 이제 16GB, 32GB, 64GB 막 이렇게 메모리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32비트 운영체제로는 효율적인 메모리 주소 할당이 힘들다. 왜냐하면 CPU에서 한 번에 4바이트까지만 읽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메모리 주소 정수값이 뭐 6바이트, 7바이트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주소값을 한 번에 읽어올 수 없고 잘라서 이제 읽어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렇게도 불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32비트에서 이제 64비트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32비트 운영체제 플랫폼에서는 메모리 주소값이 4바이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64비트는 그의 이제 2배죠. 그럼 메모리 주소값도 2배가 됩니다. 해서 메모리 주소값의 사이즈가 8바이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포인터의 크기도 이제 8바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8바이트라는 건 한 번에 읽어올 수 있는 데이터가 8바이트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한 번에 이제 주소를 지정할 수 있는 메모리 용량도 어마어마해지겠죠. 왜냐면 자, 생각을 해볼게요. 32비트에 4GB였어요. 이걸 그려보면은 32비트에 주소를 할당할 수 있는 메모리 기가수가 4GB였잖아요. 아까. 자, 그러면 33비트는 얼마일까요? 그쵸? 그거의 2배인 8바이트겠죠. 왜냐면은 32의 32승에서 2의 33승으로 넘어가려면 정확히 2배가 증가하기 때문에 메모리 용량도 2배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34비트에서는 최대 메모리를 몇 기가까지 주소를 할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16기가입니다. 즉 2의 34승만 돼도 16기가의 메모리에 모든 메모리에다가 메모리 주소를 할당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2의 35승이면은 그쵸? 메모리 32기가까지 주소를 할당해서 접근하고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2의 36승 가볼게요. 36비트는 2의 36승이죠. 이거는 64기가바이트. 즉 64기가바이트라는 것은 지금 현재 아마 이것보다 더 많이 달린 컴퓨터가 뭐 슈퍼컴퓨터는 있겠지만, 어쨌든 퍼스널 컴퓨터에서는 64기가 정도만 돼도 안 돌아가는 게임이 없고, 뭐 언리얼도 이제 권장 이제 뭐 편안하게 돌리려면 64기가 정도 이제 메모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64기가 메모리에 모든 1바이트당 메모리 주소를 할당할 때는 36비트면은 2의 36승 값이면 6승의 정수 값이면은 64GB의 모든 메모리의 정수 값으로 주소를 할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몇 비트다? 64비트다. 이거는 한마디로 메모리 용량이 진짜 메모리 용량이 지금보다 몇 배야? 네, 어마어마하게 커져야 되는데 그렇게 될 리는 아마 없지 않을까. 뭐 나중에는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64비트의 정수값으로 할당할 수 없는 메모리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데이터를 8바이트, 64비트씩 읽어올 수 있다라는 이유는 메모리 주소도 한 번에 64비트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의 기가수가 주소를 부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의 바이트 수도 최대 뭐 64기가, 128기가, 256기가까지도 정말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64비트 플랫폼에서는 메모리의 주소값이 8바이트고,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의 크기 역시 8바이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포인터의 자료형, 포인터의 데이터 크기, 포인터 변수의 크기에 이제 이 플랫폼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플랫폼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해드렸고요. 복습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애스터리스크 연산자라고 해가지고 역참조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처음 배울 때는 헷갈리게 하는 녀석인데,
이 에스터리스크 연산자는 두 가지의 용법이 있습니다. 즉 첫 번째는 포인터를 선언할 때 이 에스터리스크 연산자를 사용해서 선언을 하는데 어떻게 선언을 하냐? 자, 인트형 변수에 주소를 담을 수 있는, 즉 인트형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의 주소를 담을 수 있는 포인터를 하나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는 뭐다? 주소를 담는 변수다. 메모리 주소값을 저장하는 변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터에 저장되는 거는 메모리 주소값인데 타입이 붙습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포인터 타입의 의미에 대해서 진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포인터를 선언할 때 이 에스터리스크 연산자를 사용해서 선언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p는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주소가 들어가는데 int 변수가 하나 있다고 쳐볼게요. int a는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면은 이 에스터리스크 연산자를 통해서 포인터를 선언을 했고, 이걸 읽으려면은 포인터다 int형, 이렇게 int형 포인터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int형 포인터다. int형 포인터인데 이름은 p다. 그리고 이 p는 a라는 int형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이 연산자는 앰펄샌드 연산자라고 하는데 주소를 추출해주는 연산자입니다. 즉 이 a라는 놈을 그냥 a 이렇게 쓰면은 여기에 있는 10이라는 값을 꺼내서 사용을 하게 되겠고, 10이라는 값을 꺼내서 사용을 하게 되겠고, 만약에 왼쪽에 있으면은 20이라는 값을 대입하는 걸로 사용이 되고, 예를 들어서 int i는 a, 즉 오른쪽에 있게 되면은 rvalue로 존재를 하게 되면은 a에 있는 값, 즉 10을 i에다가 대입하는 게 되고, 왼쪽에 있는 게 되면은 20이라는 값을 a에다가 세로 대입해서 결과적으로 a가 20이 되죠. 그래서 이 코드 실행한 다음에 이 코드가 실행되면 i에는 20이라는 값이 담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소 연산자가 앞에 붙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 10이라는 값을 대입을 하는 게 맞는데, 주소 연산자가 붙었기 때문에 이 a라는 변수가 저장된 주소를 p에다가 전달하게 됩니다. 즉, 자, a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 공간이 있고, 이 공간의 메모리 주소는 0x11빵빵 0x11빵빵 변화구죠. 100이라고 할 것 같았는데 11빵빵 됐죠. 자, 0x11빵빵이라는 메모리 주소에다가 a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왜냐면은 내가 어떤 값을 메모리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아니 스택에다가 저장을 해야 내가 이거를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 값을 저장을 해놔야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장을 하려면 사용하려면 저장을 해야 되는데, 메모리 주소에다가 각 1바이트마다 메모리 주소가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저장을 하면 돼요. 메모리 주소를 알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메모리 주소를 다 일일이 어떻게 외워요? 8자리 16진수 8자리 외우고 16자리 변수 하나 저장하려고 16진수 16자리 외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값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에다가 이름을 붙인 거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10을 넣었어요. 자, 10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문을 해석을 해볼게요. 이 구문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빵x 2100이라는 공간에 포인터를 하나 저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빵x 2100이라는 공간의 이름은 p다. 이름을 p인데 여기 저장되는 건 뭐다? 이 a라는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가 지칭하고 있는 메모리 주소가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왜냐? 메모리 주소를 반환했기 때문에. 10이 아니라 메모리 주소를 반환했기 때문에. 이 그림입니다. 정확히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매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즉, p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는 포인터 변수인데, 그 포인터 변수가 저장되어 있는 공간은 2100이고, 포인터 변수 역시 변수기 때문에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2100이고, 이 2100이라는 메모리 공간은 8바이트 크기인데, 8바이트 크기에 뭘 저장하는지 봤더니 뭐가 저장되어 있다? a라는 변수의 메모리 주소가 저장이 되어 있다. 네, 이겁니다. 이게 포인터예요.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는 거고요. 이 목적으로 에스터리스크 연산자를 앞에 쓰는 거고요. 자, 그럼 이 그림 잘 기억하세요. 이 그림 바로 다시 갑니다.
자, 이 그림 다시 가요. 바로 자, 첫 번째 에스터리스크 연산자 사용하는 거 보여드렸어요. 포인터 선언할 때 사용한다. 자, 얘가 8바이트 크기. 전 이제 64비트에서 프로그래밍 할 거기 때문에 8바이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장되어 있는 게 뭐였죠? 100이고 이거의 이름은 P였어요. 자, 코드 이어서 실행됩니다. 자, 이제 에스터리스크 연산자를 사용할 거예요. 자, 변수를 하나 선언해요. int b라는 변수에 이 포인터 이름은 P잖아요. 역참조 연산자인데 P 이게 뭘까요? 자, 역참조 연산자가 포인터 변수의 앞에 붙었어요. 아까는 타입의 앞에 붙었죠. 이번엔 포인터 변수의 앞에 붙었고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뭐다? 이렇게 되면 뭐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0x1100 여기에 이름은 아까 A였죠. 10이 담겨 있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에스터리스크 연산자를 사용하면 이게 뭐다? 이쪽으로 가지고 있는 메모리 주소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지고 있는 메모리 주소에 접근해서 이 변수가 오른쪽에 있으면은 접근해서 여기 있는 값을 읽어다가 대입하라는 겁니다. 즉 여기 값이 뭐가 있죠? 자, 접근이에요. 이 값을 반환한 게 아니라 이 값에 그러니까 이 주소를 반환한 게 아니라 인트에다가 주소를 이것도 정수값이라고 주소를 반환한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주소값에 접근해서 여기 1100이잖아요. 1100 1100 접근해서 여기 저장돼 있는 값을 읽어다가 b에다가 대입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 구문이 끝나고 b는 뭐가 된다? b는 10이 된다. 왜냐? 10을 대입한 거예요. 즉 이 구문은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랑 너무 똑같아요. A고 이거랑 또 똑같습니다. 값이 들어가는 거 똑같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역참조 연산자가 쓰이는 두 번째 용법은 포인터의 변수의 접근, 즉 포인터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주소에 접근할 때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도 할 수 있죠. P가 이렇게 있네요. 오른쪽에 있을 때는 접근하는 건 똑같아요. 접근하는 건 똑같은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버리면은 접근해서 이번엔 값을 읽어오는 게 아니라 접근해서 이 30이라는 값을 들고 갑니다. 자, 이제 이 역참조 연산자를 하기 전에 30이라는 값을 들고 가요. 들고 가서 30이라는 값을 그 10이 저장되어 있는 곳에 덮어 쓰는 겁니다. 즉 int a는 처음에 이제 int a는 10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a는 30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a는 30 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여기가 결국 a의 주소를 0x 1빵빵 11빵빵을 가지고 있고 11빵빵으로 접근했는데 접근할 때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이게 오른쪽에 붙었을 때는 빈손으로 갔잖아요. 빈손으로 가서 거기 있는 값만 꺼내왔어요. 양아치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고. 근데 이게 왼쪽에 있을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30이라는 값을 막 들고 갑니다. 30이라는 값을 들고 가서 이제 그 공간에다가 덮어 써버리는 거예요. 새로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 공간에 이제 10이 있었는데 이제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거죠. 자, 30이라는 굴러 들어온 돌이 그 공간에 가서 박힌 돌 10을 빼버리고 A에다가 30이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문이 실행되고 나면은 A를 출력했을 때 A를 출력하게 되면은 값은 30이 나온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터리스크 연산자의 용법은 정리를 하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포인터 타입을 선언할 때 이제 사용을 하고, 두 번째는 포인터 변수를 이용을 해서 그 공간 가지고 있는 주소에 접근할 때 사용을 하는데, 왼쪽에 있을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값을 들고 가서 뭔가 값을 쓰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오른쪽에 있을 때는 빈손으로 가서 그냥 그 값을 가져와서 읽어와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오른쪽과 왼쪽에 있을 때 이제 조금 다르죠. 근데 이건 변수를 생각하면 쉽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얘는 그냥 쉽게 말해서 주소 빼는 연산자. 아까 A 사용한 거 봤잖아요.
힘 좀 빼야겠다. 자, A 사용한 거 봤잖아요. 아까 A라는 변수를 대입할 때, 주소를 대입할 때 이 연산자를 붙여주면은 A의 값이 아니라 A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 즉 A라는 이름이 지칭하고 있는 주소, 우리한테 별칭을 붙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메모리 주소는 우리가 다 외우고 있을 수 없으니까 A라는 별칭을 붙였고 그 별칭이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주소를 반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연산자는 주소 연산자라고 해가지고 주소를 빼는 연산자, 그 변수의 주소를 반환한다. 그리고 포인터 역시 참 이게 포인터가 주소를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뭐 포인터는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저장돼 있는 주소가 있나 헷갈릴 것 같은데 포인터 역시도 변수입니다. 아까 0x2100이라는 주소에다가 p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 공간에다가 0x1100을 저장했어요. 즉 p도 포인터도 변수기 때문에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당연히 메모리 주소가 할당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 공간의 크기는 8바이트인 거예요. 64비트 기준으로 8바이트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포인터 연산자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포인터의 주소, 즉 가지고 있는 값 1100이 아니라 2100을 반환을 하게 되는 거고, 얘를 받으려고 한다면은 얘가 인트형 포인터이기 때문에 포인터의 포인터를 해줘야 되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막상 사용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은데 이게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자, 에스터리스크 하나만 뽑아서 볼게요.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해봅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뭐다? 나는 인트형 포인터를 저장하는 변수, 인트 변수에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야. 근데 에스터리스크 하나 더 붙었죠. 인트형 포인터를 저장하는 변수에 주소를 저장할 거야가 됩니다. 자, 얘 p만 놓고 보면은 인트형 포인터, 인트형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인데 이렇게 하는 순간 p는 인트형 주소를 저장합니다. p는 인트형 주소를 저장하는데 여기서 주소를 한번 더 뺐죠. 인트형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에 포인터 변수에 주소를 저장할 거야 해가지고 이렇게 pp로 담아줘야 이중 포인터라고 해가지고 포인터의 주소를 저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타입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뭐 당장 할 필요는 없고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제 배우지 않을까, 오늘이나 뭐 내일 이번 주 안으로 배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일단은 이렇게 주소 빼는 연산자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널 PTR과 널의 차이는 일단은 C 언어 같은 경우는 널밖에 없어요. 널 PTR이 없는데 C++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널 PTR 같은 경우에는 포인터 타입에 쓰일 수가 쓰이는 거고 포인터 타입에만 쓰일 수 있게 이게 타입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면 0이에요. 그냥 정수 0이에요. C에서는 보이드 포인터, 그러니까 0을 보이드 포인터로 변환을 해서 포인터에만 들어갈 수 있게 널을 사용을 하는데 C++로 넘어오면서 이게 뭐냐, 샵 if else if 구문으로 10을 뿌리면은 이 널은 그냥 0, 정수 0으로 바꾸고 이 널 ptr이 이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널을 사용을 하면은 그냥 일반 정수 0을 대입해서 포인터를 초기화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초기화해도 나쁘진 뭐 안 될 건 아니지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명확하게 널 ptr을 써야 된다. 왜냐면은 이 널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함수의 오버로딩이 C++에선 가능하거든요. 이제 함수의 오버로딩이라는 것은 함수의 매개 변수와 함수의 반환 타입과 이름이 같고 매개 변수의 타입이나 매개 변수의 개수가 다른 걸 오버로딩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void add 한 다음에 매개 변수가 int 포인터인 게 하나 있고, 구현은 안 할게요. 머리카락. 그 다음에 이렇게 똑같이 함수의 오버로딩을 하는데 여기다가는 그냥 일반 int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이 add 함수에다가 널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 널, 샵디파인 된 널을 집어넣게 되면 어떤 함수가 호출될까요? 이 중에서. 네, 맞습니다. 바로 이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즉 나는 이 포인터 타입의 매개 변수를 가지는 add를 호출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널을 넣어버리니까 int 타입의 이제 매개 변수를 가진 add 함수를 호출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널 자체가 그냥 일반 정수 0입니다. 정수 0으로 그냥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널은 정수 0이다. C++에선 정수 0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가 호출되니까 만약에 내가 포인터를 초기화하고 싶다 그럼 널 ptr을 넣어주면은 이 함수가 호출이 되겠죠. 널 ptr을 넣어주면 여기다가
이 함수가 호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함수가 호출이 되기 때문에 널 ptr을 넣어서 포인터를 초기화하자라는 거고요. 자, 역참조, 인디렉션, 역참조, 인디렉션 이거 말씀드렸는데 그냥 아까 뭐냐 에스터리스크 연산자 사용할 때 다 말씀드린 게 다예요. 그냥 역참조는 가지고 있는 주소에 접근해서 값을 읽어오거나 쓰는 걸 역참조라고 한다. 인디렉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 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사용하면은 그냥 바로 거기 안에 있는 값을 꺼내다 썼는데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저장하고 있는 게 뭐죠? 그렇죠. 메모리 주소죠. 그러면은 이 메모리 주소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메모리 주소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터리스크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스타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그 메모리 주소에 접근해야 실제 데이터가 있겠죠? 실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역참조, 인디렉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인터 타입의 의미. 와,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한데. 아, 너무 힘들다. 와, 5개나 남았네.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6분이 흘러가기 때문에 네, 일단은 여기서 끊고 그 다음부터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